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열 피직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 특강 6-2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 3전 문항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2전 문항을 안 보고 오신 친구들이 아직 있을 수 있어요. 네, 꼭 2전 문항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2전 문항이랑 3전 문항에서 살짝 차이점을 두는데요. 2전 문항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들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풀이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이전 문제를 겉핥기로도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전 문항에서 똑같이 별표를 하나부터 3개까지 제가 한번 분리를 해봤는데요. 2전 문항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별표 하나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법한 문제, 2개부터는 많이 봤을 법하지만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 3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3전 문항은 사실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하단 말이야.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전 문항에서의 별표는 난이도를 바탕으로 별표를 쳤습니다. 즉 난이도가 어려우면 별표 3개, 난이도가 쉬우면은 별표 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놨으니까 난이도도 오른쪽 위에 항상 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를 참고하시면서 한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점전화 문제입니다. 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를 0, 3D에 고정하고 양전화인 P를 왔다리 갔다리 한대요. 그쵸? 근데 P가 X는 D에 있을 때, 이때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는 걸 알려줬지. 그치? 그럼 바로 쿨롬 법칙이라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관계잖아. 그치? 뭐 QA, QB라고 써도 되고 Q1, Q2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봐봐. A와 P와 B가 떨어져 있는 거리비가 1대 2죠. 그럼 거리의 제곱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4가 된단 말이야. 근데 A가 P한테 주는 힘과 B가 P한테 주는 힘이 현재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전하량의 곱도 둘 다 1대 4가 돼야겠다. 근데 P의 전하량 하나는 공통으로 하나가 상쇄가 되니까 A와 B의 전하량 관계가 1대 4라는 거 바로 파악하셔야겠습니다. Q, 4Q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A와 B의 전하의 종류가 같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전하 종류 동일. 왜? 지금 보시면 A와 B에 대해서 정확히 내분 지점에서 합력이 0이 되죠. 그러면은 A가 P를 오른쪽으로 민다면 B는 P를 왼쪽으로 밀어야 되고, A가 P를 왼쪽으로 당긴다면 B는 P를 오른쪽으로 당겨야 될 테니까 A와 B가 같은 종류의 전하겠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뿔뿔인지 마만지는 아직 모르겠어. 아직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개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일반화하고자 하는 공식이 하나 있죠. 뭐? 거리는 뭐랑 비례한다? 전하량의 제곱근과 비례한다라는 요 공식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지금 보시면 거리비가 1대 2지. 그러면 양쪽 고정전하가 전하량비가 1대 4잖아. 그럼 전하량비의 제곱근 내려주시면 1대 2죠. 그게 이 친구들의 거리비다. 내분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P가 2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래. 제가 요거를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P가 2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A로부터 P는 2D만큼, A로부터 B는 3D만큼 떨어져 있죠. 그쵸? 자, 두 고정전하에 대해서 지금 요 시험전하가 합력이 0이 되잖아. 그치? 그 상황에서는 지금은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죠. 외분이잖아. P와 B에 대해서 2대 3으로 외분하는 지점에서 합력이 0이 되잖아요. 그때도 얘가 성립합니다. 너는 전하의 종류가 동일한 애 사이에 껴있으면요, 그러면 내분 지점에서 성립을 하는 거고요. 전하의 종류가 반대인으로부터 밖에 껴있게 되면은 외분 지점비로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이 거리비가
내분비인지 외분비인지는 나머지 두 전하의 종류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P와 B의 전하의 종류가 어떻겠다? 반대다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P가 플러스니까 B는 마이너스. 근데 A와 B의 전하의 종류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바로 A도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거리 B가 2대 3이죠? 그럼 거리의 제곱 B가 4대 9가 되고요. 그게 바로 전하량 B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4대 9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9분의 1배 해주고 4배 해준 9분의 16Q가 P의 전하량이겠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왜? 전하량이 4대 9여야 된다니까? 거리 B가 2대 3, 거리의 제곱 B가 4대 9. 그러니까 전하량 B도 4대 9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4대 9로 가시면 됩니다. 기억! A는 음전하이다. 맞습니다. 니은 P가 X는 ED에 있을 때, X는 ED에 있을 주황색 상황일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물어보고 있죠? 지금 보시면 A랑은 거리도 먼데 전하의 곱도 작고요. P랑은 가까운데 전하의 곱도 크죠? 그럼 사실상 지금 이때 B는 P에 의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P는 B를 왼쪽으로 당기죠.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어떤 개념이라고 설명하냐면 지배 영역 관계다라고 설명하죠. 왜? 거리도 가까운데 전하량의 곱조차도 크잖아. 얘에 비해서. 맞죠? 그러니까 지배 영역이구나. 즉 P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디귿은 자 여러분들 디귿이 아마 여러분들 전하량의 전기력의 근위는 D랑 4D랑 비교하라고? 그러면 그럼 뭐 당연히 뭐 D일 때가 크지 않을까라고 가실 수 있는데 계산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계산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요거 지우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X는 D에 있을 때부터 볼 건데요. X는 D에 있을 때랑 X는 4D에 있을 때를 물어봅니다. 누구 기준으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러면 P가 A에 작용하는 거랑 B가 A에 작용하는 거를 각각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P가 D에 있든 4D에 있든 B가 A한테 주는 힘은 일정해요. 얼마로? D, 2D, 3D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로? 9D 제곱분의 4Q 제곱으로 동일하죠. 9D 제곱분의 4Q 제곱으로 어디로? A랑 B는 같은 종류니까 서로 밀어내죠. 즉 B가 A를 왼쪽으로 밀어낼 거니까 저는 그걸 마이너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P는 A를 오른쪽으로 당기죠. 그러니까 방향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D 떨어져 있을 때는 D제곱분의 9분의 16Q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D제곱분의 9분의 16Q 제곱이 될 거고요. 4D 떨어져 있을 땐 1, 2, 3, 4D 떨어져 있는 거니까 16D제곱분의 얼마? 두 마리의 전하량의 곱인 9분의 16Q 제곱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는 거야. 두 마리를 합성해 주시면 몇이 남아요? 플러스 9분의 12만큼 남고요. 두 마리를 합성해 주시게 되면 16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9분의 3만큼 남죠. 그러니까 X는 D일 때가 훨씬 세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디귿선지는 아니다 라고 하셔서 답은 1번 기억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내분비, 외분비 바로 이제 전하량 B 빡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들어가 봅시다. 2번. 네, 2번은 별 두 개네요. 똑같이. 그림과 같이 X축 상에 점전한 ABC가 0, 2D, 3D에 고정되어 있고요. 전하량의 크기가 A가 C의 4배라고 알려졌습니다. A가 C의 4배다.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즉 B와 C는 전하의 종류가 반대 종류구나라는 걸 알려준 거죠. B와 C가 각각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로 같다고 합니다. 오,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F로 같대. 즉, 거리가 B랑 더 가깝고요. C랑 더 멀거든요. 잘 봐봐.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이랑 비례한단 말이야. 비례. 그치?
근데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이 똑같대요. 근데 거리가 2대 3 비율이니까 거리의 제곱이 4대 9 비율인 거죠. 그러면 B와 C의 어차피 A 전하량은 공통이니까 B와 C의 전하량비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4대 9가 나와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B가 몇이다? 9분의 4Q만큼의 전하량을 지니겠다라는 사실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와 C가 서로 당기는 전기라고 했으니까 뭐 B랑 C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알려준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봅시다. 기억,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이거 우리가 방금 했지? 뭐 했어? 거리는 전하량의 제곱근과 비례할 때 합력이 0이 된다 했잖아요. 봐봐, 거리가 2대 3이거든? 맞지? 거리가 2대 3이야. 근데 전하량이 몇 대 몇이에요? 전하량이 4대 9거든. 그럼 전하량의 제곱근비도 2대 3이 되죠? 즉 A의 합력은 0이다라는 거를 이 공식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지 않고요. C가 더 크네요. 지금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묻잖아요. 그럼 여기서 F를 한 번만 계산해주면 돼. 우리 아까 F라는 거는 B가 A, C가 A를 당기는 힘, 뭐 미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뭐 C랑 A를 보자. C랑 A를 보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예요? 3D니까 9D제곱분의 두 마리의 전하량 곱은 4Q제곱이 될 겁니다. 맞죠? 요만큼이 F인데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보시면요. D 떨어져 있으니까 D제곱분의 9분의 4Q제곱이 되겠죠. 그럼 두 마리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F다가 맞는 선지가 돼서요. 답은 3번으로 기억 디귿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전기력이 좀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전기력이 쉽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실 때 조금 철저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 풀고 땡이 아니라 왜 이래서 이렇구나. 그 논리성을 조금 찾아가시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앞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전기력은 오직 쿨롱 법칙 하나 가지고 다 푸는 거니까. 아시겠죠? 봅시다. 3번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0D, 3D에 고정시켰고요. A에 작용하는 게 플러스 X방향, B는 양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림 다 표시되어 있네요.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위치만 바꿔서 고정했더니 C의 오른쪽으로 힘받는다고 합니다. 맞죠?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가,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조건을 줬잖아. 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쪽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아이디어, 사고 과정이 연계되는 거예요, 수능에는. 알겠지?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걸 알려준 거는 전기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전기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X는 D와 2D 사이에 B의 전기력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려면 무조건 필연적으로 0을 지나야만 하잖아. 그러니까 B가 D와 2D 사이에 A와 C에 의해서 전기력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이건 또 뭐도 알려준 거야? A와 C에 대해서 내분 지점에서 합력이 0이 되니까 A와 C의 전하의 종류가 동일하구나라는 것도 알려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전하의 종류가 동일하니까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어요.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어. 뭐 뿔뿔이거나 아니면은 마마이거나 마이거나. 맞지? 자, 뿔뿔은 왜 내가 뿔에 플러스에만 괄호를 썼을까? 뿔뿔이거나 마마이거나. 그죠? 자, 뿔뿔 넣어볼래? 뿔뿔. 가에다 넣어볼게. B도 A를 왼쪽으로 밀고 C도 A를 왼쪽으로 밀죠.
그럼 A가 오른쪽으로 힘받을 수 있어? 힘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뿔뿔이 안 되는구나. 즉 마마가 맞구나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와 C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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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구나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C는 양전아니다. 땡입니다. 니은,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묻고 있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는 A가 B를 당기는 왼쪽 힘이 작용할 거고 C가 B를 당기는 오른쪽 힘이 작용하겠죠. 근데 얘가 ED로 오게 되면 A가 주는 힘은 약해지고요. C가 주는 힘은 강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받는 힘이 강해지겠지. 근데 가와 나에서 B의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가에서는 왼쪽이겠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디귿.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보잖아. 여기 디귿에서 쓰는 게 이제 여러분들 수특 이전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어떤 개념을 쓰셔야 돼요? 어차피 전기력이라는 건 지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받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전체 개의 합력은 몇이다? 0이다 라는 내용을 써야지. 맞지? 지금 여기서 B 오른쪽으로 힘받잖아. 맞지? C도 오른쪽으로 힘받죠? 그러면은 전체 개의 합력을 더했을 때는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이 두 힘의 크기를 더한 만큼 필연적으로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겠죠. 그래야지 전체 개의 합력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디귿,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B보다 훨씬 크겠죠. 답은 니은으로 가시면 되고요. 2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여러분들 요거 저 사고 해석하는 거 네, 요런 것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4번 봐봅시다. 4번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수평에 0D, ED에 고정시켰고요. 양전화인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한 순간부터 너네는 바로 A와 C의 전하량이 같구나. 그 다음에 A와 C의 전하의 종류도 같구나 라는 거 바로 판단하셔야 되죠. 왜? 거리가 똑같으니까 전하량 똑같고 전하의 종류가 같아야지 B의 합력이 0이 될 수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C를 D로 바꿨더니 이번엔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두 전하에 대해서 외분 지점에서 합력이 0이 됐네. 그럼 둘 종류는 달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A와 C는 전하의 종류가 같았어야 되니까 C도 마이너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거리비가 1대2로 외분하고 있죠? 항상 거리비는 전하량의 제곱근비와 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1대2면 전하량 제곱근비가 1대2 그럼 전하량은 1대4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플러스 Q였다면 A는 마이너스 4Q겠다. 오케이? 그럼 A가 마이너스 4Q니까 여기선 A와 C의 전하량이 같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4Q겠다. B는 방금 구했듯이 플러스 Q고요. 오케이? D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D를 알려줄 수 있는 게 마지막 줄에서 나오죠? 어떻게? B에 작용하는 게 오른쪽 방향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걸 뭘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B에 대해서 A와 D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B는 어디로 당겨지니? 오른쪽으로 당겨지죠? 그건 왜 그런 거야? A는 B를 왼쪽으로 당기는데 D는 B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죠. 맞죠? 근데 D가 B를 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을 이겨가지고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D는 A보다 전하량이 커야 되니까 4Q보다 큰 전하량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억, C는 음전하이다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잘 봐봐. 거리비가 1대2죠. 그럼 전하량의 제곱근비가 1대2가 돼야 되는데 전하량이 1대4니까 전하량의 제곱근비가 1대2가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전하의 종류도 다르네. 그거에 대해서 외분 지점이네. 그러니까 합력이 0이다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뭐도 구할 수 있는 거야? C도 합력이 0이겠죠. 왜? 전체 개의 합력은 0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니은 선지가 되게 중요한 선지예요. 계산 안 하고 풀어야 된다고. 저거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바로 요 공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니은 선지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D는 4Q보다 크고요. C는 4Q니까 D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5번 봅시다. 5번.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를 X상에 고정시켜 놨고요. A는 양전화 C에 작용하는 게 왼쪽이라고 합니다. 그림 다 표시돼 있죠. 그림 나는 가에서 D만 여기에다가 고정을 했더니 C에 작용하는 게 합력이 갑자기 0이 됐답니다. 그럼 봐봐. C 원래 왼쪽으로 힘 받고 있었지. 근데 음전화가 오른쪽에 딱 등장하니까 합력이 0이 됐어. 그러면 D가 C한테 주는 힘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저 왼쪽 방향이랑 오른쪽 방향이랑 합쳐져서 0이 된 거겠죠? 그럼 D가 C를 오른쪽으로 당기려면은 C는 양전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C는 양전하죠. 바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그림 나는 고정시켰더니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고 마지막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오케이. 자, B도 전하량 바로 구할 수 있다. 왜? A는 C를 오른쪽으로 밀거든. 근데 C는 왼쪽으로 힘받네? 그럼 B가 C를 왼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다라고 결정하실 수 있겠죠. 기억, B는 음전환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전하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죠. 전하량.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하량은 얘에서 C를 한번 비교해보면 되거든. 봐봐. A는 C를 오른쪽으로 밀 거야. 맞지? D도 C를 오른쪽으로 당겨요. 근데 B는 C를 왼쪽으로 당기죠. 근데 이 힘이랑 이 두 힘이랑 더했더니 합력이 0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B에 의한 전기력이 어마무시하게 세네요. 근데 B랑 D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D가 주는 힘보다 B가 주는 힘이 세죠? 그러니까 B의 전하량이 D보다는 커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니은 맞습니다. 지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묻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 지긋 같은 경우에는 뭘로 판단하면 돼요? 변화로 판단하면 돼. 가와 나 상황에서. 잘 봐봐. C는 지금 왼쪽으로 힘받고 있다고 줬고 아까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라는 조건 우리 아직 안 썼잖아. 물리에서는 과조건이 없습니다. 꼭 모든 조건을 다 활용하셔야 되거든. 봐봐. 그럼 A가 C보다 크니까 가운데 똑같은 거리에 낑겨 있는 B는 A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즉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전하량의 A가 더 크니까 B는 왼쪽으로 힘을 더 세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개의 합력은 몇이어야 된다고? 항상 0이어야 되니까 A는 필연적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D가 딱 등장했네? 그러면 D는 A를 힘을 어디로 줘요? 오른쪽으로 주지? 그럼 원래 받고 있던 힘보다도 더 센 힘을 D가 첨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력의 세기는 가에서가 더 작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6번 들어가 봅시다. 6번이 제 생각에 수능 특강 전기적 특성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기출 변형이거든요. 네, 비슷한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 변형인데 전하의 종류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B와 C가 전하가 무슨 전하인가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전하를 판단하는 로직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보신 다음에 그 로직을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좀 과학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구나 정도만 얻어가셔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읽어봅시다.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를 0, D, 1D에 고정시킨 것이고요. B는 오른쪽으로 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만 3D로 옮겨놨더니 C에는 왼쪽으로 3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다는 이번엔 여기에서 B만 옮겼다고 합니다. 뭐 안 알려주네요. 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뭐가 같대?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은 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는 조건을 쓸 수 있죠.
근데 선생님, BC의 전화의 종류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잘 들어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기작용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어떤 방법? 벡터 미지수를 잡아야 돼요. 벡터 미지수. 뭔 소리야?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전화가 있어. 그 다음에 모르는 전화가 있다? 근데 이 첫 번째 상황이랑 모르는 전화에 대해서 오른쪽에 양전화가 있는 상황이랑 이 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은 어때져요? 달라지죠. 한번 해볼까? 얘가 만약 마이너스야. 그럼 처음엔 이쪽으로 당길 거고 이때는 왼쪽으로 당기겠죠? 방향이 달라지죠. 그쵸? 만약 얘가 플러스였어. 그러면은 여기에선 왼쪽으로 밀고요. 여기에선 오른쪽으로 밀죠? 그러니까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란 말이야.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따라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걸 적용해 보자는 거야. 선생님, 그걸 어떻게 적용해요? 잘 봐봐. B랑 A랑 한 칸 떨어져 있죠.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 B가 주는 힘을 나는 그냥 B라고 해볼게. B가 A한테 주는 힘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C랑 A랑은 두 칸 떨어져 있죠. 두 칸 떨어져 있으면 거리의 제곱은 4D제곱이니까 이때 C가 A한테 주는 힘을 저는 4분의 C라고 해볼게요. 근데 부호를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야. 왜? BC에 대해서 A는 다 왼쪽에 있으니까. 가 상황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나 상황에선 똑같이 BC에 대해서 A가 받는 힘을 그려볼 건데 이번엔 둘 다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지금 B랑은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거리의 제곱은 4D제곱이니까 B가 주는 힘은 플러스 4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왜?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왼쪽, 여기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C에 대해서도 부호가 바뀌었고 거리가 D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전기력에 뭐가 같다고 했어? 크기가 같다고 했죠. 그러면 방향은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럼 무슨 값을 붙여주셔야 돼요?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절대값 붙여서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면은 절대값 풀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 첫 번째는 그냥 풀었을 때 뭐가 나와요? 넘기시면 마이너스 4분의 5b 넘기시면 플러스 4분의 5c니까 B가 마이너스 C와 같다라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나옵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해보면은 넘기면은 4분의 3b 넘겨도 4분의 3c니까 B가 C와 같다라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게 되죠. 오케이? 그럼 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저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 이제부터 케이스 분류를 들어가 봐야 돼요. 케이스 분류. 근데 이런 건 알 수 있다? 봐봐. B랑 C랑 부호가 같든 다르든 간에 어쨌든 지금 값은 어때요? 앞에 있는 개수 자체는 똑같지? 즉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B가 A한테 주는 힘과 C가 A한테 주는 힘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적어가지고 지금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어디에다가 정리해볼까? 여기다가 정리해볼까요?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B의 전하량과 C의 전하량 자체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맞죠? 왜?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B가 A한테 주는 힘, C가 A한테 주는 힘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if 1. 첫 번째 케이스. B랑 C가 둘 다 뿔뿔이라면 될까요? 한번 넣어보자. 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지. 왜? B 오른쪽으로 힘받을 수 있고요. C 왼쪽으로 힘받을 수 있거든. 이것만 봐선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 뿔뿔일 때 이제 뭐 해보셔야 되냐? 초식을 한번 대입해 보셔야 돼요. 대입. 어디다가?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뿔뿔일 때 뭐랑 뭐를 볼 거냐면 B가 받는 힘과 C가 받는 힘을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자, 뿔뿔일 때는 B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A가 B를 미는 힘에서
C가 B를 미는 힘을 빼야 되는 값이잖아. 맞지? 요게 지금 B가 받는 힘인데 이게 F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A가 C를 미는 힘 에서 뭐를 빼야 돼요? B가 C를 미는 힘을 뺐더니 뭐가 나오더라? 3F가 나오더라 라는 거거든. 맞지? 근데 잘 봐봐. C가 B를 미는 힘과 B가 C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거든요. 맞죠? 그러면 연립해 주시면 날아가죠? 날아가잖아. 맞지? 그러면은 A가 B를 미는 힘은 F가 되고요. A가 C를 미는 힘은 3F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말이 안 되죠? 봐봐. 거리가 똑같잖아. 맞지? A가 B를 미는 힘, A가 C를 미는 힘은 거리가 같은데 우리가 구해놓은 걸로 B와 C의 전하량은 같단 말입니다. 맞죠? 그럼 A가 B를 미는 힘과 A가 C를 미는 힘은 같아야지 얘네도. 그럼 두 마리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는 케이스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마마를 한번 넣어볼까요? 마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잘 봐봐. 마이너스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모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고요. A가 C를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C가 왼쪽으로 힘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만 넘어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 너의 전하의 종류가 같은 거는 틀렸다. 뿔뿔도 아니고 마마도 아니니까. 그럼 뭐야? 너가 맞구나라는 거를 챙길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잘 봐봐.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뭐? if2 뿔마 BC가 각각 뿔마 순서거나 아니면 맞뿔 순서거나 있겠지. 그치? 자, 뿔마를 한번 해볼게요. 뿔마 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A도 B를 밀고요. C도 B를 당깁니다. 맞죠? 두 마리 값을 똑같이 더했더니 F래. 맞지? A도 B를 오른쪽으로 밀고 C도 B를 오른쪽으로 밀어. 나 상황에선 A는 C를 당기고요. B는 C를 당기죠. 두 마리 방향이 반대인데 힘의 크기가 더 세졌네. 모순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너는 굉장히 잘한 거야. 근데 아직 그렇게 그 정도 판단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뭐 해보면 돼? 똑같이 한번 해보면 돼. 해보자. 뿔마일 때는요, 제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게 맞다는 게. 지금 첫 번째 가 상황에서는요, A가 B를 미는 힘과 그 다음에 C가 B를 당기는 힘을 더하니까 F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면 뭐가 더 세니? B가 C를 당기는 게 더 세죠? B가 C를 당기는 힘에서 A가 C를 당기는 힘을 뺐더니 3F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어차피 너랑 너의 값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연립을 할 수 있죠? 연립하게 되면은 FAB 마이너스 플러스 FAC는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EF가 나오게 됩니다. FAB 플러스 FAC는 마이너스 EF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분명 내가 AB랑 AC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통제되어 있잖아. 뭔 소리냐면 AB, AC 거리가 같죠? 근데 두 마리의 지금 전하량의 값도 같으니까 두 마리의 값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같은 값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EF가 나온대요. 말이 되니?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지금 다 양수값으로 구해놨는데 양수가 나와야 되고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두 마리를 더했더니 음수가 나온대. 그러면 더더욱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너가 모순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이 맞았다라는 거지. 뭐 B, C가 각각 맞불인 상황이 맞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판단하시면 되죠. 이렇게 맞불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맞불.
괜찮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 봅시다. 기억. B와 C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 서로 밀지 않죠. 당기는 전기력이 나오죠. 그렇죠? 당기는 전기력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보죠. 그러면은 AC와 AB 사이의 관계도 구해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해봐야 돼? 맞불인 상황에서도 각각 구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상황은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기고요. A가 B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FBC에서 A가 B를 당기는 AB를 뺐더니 뭐가 된다는 거예요? F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B도 당기고요. A도 왼쪽으로 밀어주니까 두 마리 합성해 주시면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FBC 그 다음에 더하기 FAC 를 하니까 뭐가 나와요? 3F가 나오죠? 그러면은 두 마리 또 연립해 주시는 거예요. 연립해 주시면은 저는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줄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 FAC 플러스 FAB가요. EF가 나오죠? 근데 우리 계속 했듯이 두 마리의 값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맞죠? 그러니까 각각이 F구나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에 맞불을 넣어주신 다음에 A가 C한테 주는 힘도 F, A가 B한테 주는 힘도 F죠. 즉 C가 A한테 주는 힘도 F, B가 A한테 주는 힘도 F가 될 테니까 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F가 아니라 2F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니? 마지막 물어보는 건 디귿입니다. 디귿. 전환의 크기는 C가 크냐 A가 크냐라는 걸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가상황 비교하시면 쉽죠? 거리 똑같이 떨어져 있는데 B는 C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C의 전하량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디귿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 디귿으로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벡터 매지수 잡아서 절대값 풀이해서 두 가지 케이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별로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판단하시는 거. 근데 아까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어보고 안 되겠다라는 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어서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상의 점전하의 ABC를 각각 0, 2D, 5D에 고정하고 양전하인 P를 옮기면서 고정한다고 합니다. P가 3D에 있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이 몇이다? 0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이 친구가 4D로 가면 갈수록 4D에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A는 양전하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은 상황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네요. 맞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에 풀 때 B와 C의 전하의 종류를 잡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죠? B와 C의 전하의 종류를 조금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3D에서 4D로 갈 때까지의 변화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변화. 이게 뭔 소리냐면 A와 B에 의한 전기력은 약해지고요. C에 의한 전기력은 세지는 타이밍이죠. 3D에서 4D로 진행할 때. 근데 힘을 어디로 받기 시작해? 오른쪽으로 받기 시작하죠. 맞죠? 즉 C에 의해서 전기력을 오른쪽으로 받는구나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만약 내가 이걸 그래프로 그리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봐봐. 여기서 지금 P가 B 쪽으로 가면 어디로 힘 받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여기에서 0이라며. 맞지?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맞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요런 꼴로 그려지겠죠? 그럼 당연히 B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B 쪽으로 갈수록 0을 지나니까 0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0을 찍으면 무조건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C는 무조건 P를 오른쪽으로 당길 수 있는 마이너스여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도 P를 오른쪽으로 밀고 C도 P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B가 왼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기억, C는 음전하이다. 맞습니다. 니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D에 있을 때랑 마디에 있을 때랑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맞죠? 그럼 D에 있을 때랑 마디에 있을 때 한번 봐봅시다. 잘 보세요.
D에 있을 때는요. D에 있을 때랑 마디에 있을 때를 볼 건데요. 각각 A, B, C가 주는 전기력을 한번 봅시다. 지금 D에 있을 때는요. C는 P를 당기고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B도 당기고요. 그 다음에 A도 오른쪽으로 밀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합성된 상황입니다. 맞죠? 근데 마디에 있을 때는요. A는 왼쪽으로 밀고요. B랑 C는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맞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힘은 엄청 강했을 거고요. 얘는 약화됐겠죠. 왜? BC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맞죠? 근데 X는 D에 있나 마디에 있나 A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같죠. 즉 두 마리의 힘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오케이? 얘네는 약화된 거야. 그럼 당연히 합력의 크기는 언제가 더 크니? 합력의 크기는 X는 D일 때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D에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P가 X는 6D에 있을 때 왼쪽으로 작용하냐라는 거 묻고 있잖아. 맞지? 왼쪽으로 작용할까요? 왼쪽으로 작용하는지는 한번 봅시다. 얘가 6D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봐봐. 6D에 갇히게 되면요. 한번 일단 그려보자. C에 의해서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도 왼쪽으로 힘을 받고요. A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맞지? 근데 전하량은 A가 B보다 작대. 근데 심지어 거리도 A랑 더 머네? 그러니까 이 힘이 무조건 이 힘보다는 세야 된단 말이야. 그럼 6D에서는 절대 합력이 0이 될 수는 없고요. 심지어 오른쪽으로 받는 힘보다 왼쪽으로 받는 힘 한 마리만 해도 더 센데 한 마리가 더 붙잖아. 그러니까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번에는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일 것 같아요. 8번 봅시다. 8번. 아마 8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별표 3개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X수상에 점전화 ABC를 고정하고요. 양전화 P를 또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고 합니다. B는 양전화인 것까지 알려줬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P의 위치가 마이너스 2D에서 6D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 누구한테 작용하는 건지 좀 보자.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으로요. 이 마이너스 2D와 D 사이에 뭐가 있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줬고요. 4D에 있을 때도 0이다라는 걸 알려주셨네요. 맞죠? 저거 가지고 이제 너네한테 전압 판단하고 전하량 판단하라는 거거든. 오케이? 잘 봐. 일단 P가 2D 쪽으로 점점 2D의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B랑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이 근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B의 지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즉 A와 C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만큼보다 B랑 가까운 만큼이 훨씬 크기 때문에 B에 의한 전기력이 거의 P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전부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봐봐. 2D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건 뭐야? 야, 플러스가 플러스로 다가가면 오른쪽으로 엄청 밀릴 거란 얘기거든? 즉, 지금 양의 값이 플러스 X 방향으로 힘 받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C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이너스 X 쪽으로 힘을 받죠? 맞지? 왜 그런 거야? 왜 마이너스 X로 받는 거야? C가 B를 왼쪽으로 밀어내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도 봅시다. 0에서 왼쪽에 있으면 0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엄청 받아요. 왜? A가 P를 당기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기억, A는 양전화가 아닙니다. 음전화죠. 음전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런 거 좀 알면 참 좋아. 봐봐. 이 간격과 이 간격에 대해서 아시면 참 좋거든요. 뭔 소리냐면 어차피 여기는 B의 지배 영역, 어차피 여기는 C의 지배 영역이지. 근데 B랑은 거리가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어도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C랑은 거리가 이만큼이나 가까워져야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거리가 더 멀어도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다는 건 두 마리의 전하량의 곱이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는 거죠. 맞지?
여기는 거리가 이만큼 가까워져야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그만큼 전하량의 곱이 작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간격만 보고도 점근선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해서 B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이걸 판단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X는 4D인 지점을 보시면 되죠. 4D인 지점에선 C는 밀고요. B도 오른쪽으로 밉니다. 근데 A가 지금 P를 당길 거 아니야. 맞지? 요게 A가 주는 힘, 그 다음에 B가 주는 힘, C가 주는 힘이죠? 그러니까 B가 주는 힘이 더 세야 되니까 전하량의 크기는 B가 더 크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마지막 디귿. P가 X는 6D보다 큰 구간에 있을 때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냐? 라는 걸 물어봐.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항상 물리는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 그러면 문제에선 준 조건 중에 내가 무슨 조건을 안 썼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참 좋아요. 지금 너네 어떤 조건을 안 썼니? 이 조건 안 썼잖아. 맞지? 마이너스 D에서 마이너스 2D 사이에 요 구간에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걸 안 쓰신 거죠. 맞죠? 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시험전화 P를 한번 더 볼게. 여기 있으면 내가 그림이 나오니? 오케이. 자, 시험전화 P를 더 볼게.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당길 거고요. B랑 C는 왼쪽으로 밀 겁니다. 맞죠? 얘네들을 더했더니 0이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B랑 C랑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훨씬 멀죠? 맞죠? A로부터는 엄청 가깝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B와 C의 전하량을 사실상 하나의 개로 본, 그러니까 두 마리를 더한 전하량이 뭐보다 크다? A의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길더라도 얘가 합력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X는 6D인 지점으로부터 만약 오른쪽에다가 시험전화 P를 놓게 되잖아요? 그럼 BC로부터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요. A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맞지? 근데 우리 방금 봤듯이 BC의 전하량의 합, 즉 하나의 개의 전하량이 어마어마하게 센데 심지어 걔네랑 거리가 더 가깝잖아. 맞죠? 그럼 이 오른쪽 힘이 훨씬 우세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X는 6D보다 큰 구간에서는 전기력 합력이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2번 니은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력 빡세죠, 그쵸? 네, 마지막 전기력 문제 9번입니다. 9번. 아마 제가 오늘 9번까지 촬영하고 내일 이어서 10분부터 촬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점전화 ABCD를 X축상에 0D, 2D, 3D에 고정시킨 것으로 A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F인 힘이 작용하고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알려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B와 D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고정시킨 것으로 C에는 왼쪽으로 9F가 작용한다고 줬고요. 자, 마지막 조건.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의 4배라고 줬습니다. 맞지? 진짜 이런 조건을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나는 딱 바로 보이거든? 근데 아직 여러분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사고하는지 한번 보자. C가 전기력 합력이 0이래. 근데 봐봐. 거리가 1대2 떨어져 있죠. A랑 B랑. 그러면 거리의 제곱이 1대4죠. 전하량 B도 1대4죠. 만약 A와 B가 반대 종류의 전하였다면 A가 C한테 주는 전기력과 B가 C한테 주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서 이미 C가 합력이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D가 C한테 주는 전기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까지 합쳤더니 0이래. 맞죠? 그러면은 요 조건은 지금 무슨 조건을 준 거냐? A와 B의 전하의 종류가 동일하겠다. 왜? 반대면은 이미 두 마리에 의해서 C의 합력이 0이 돼버리니까 모순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지금 뭐 A, B, C, D에 대한 조건을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A, B를 플러스 플러스라고 내가 잡아볼게. 알겠지? 그럼 봐봐. C가 합력이 0이 되려면은 D도 뭐여야 돼? D도 플러스여야 돼요. 왜? 두 마리 하나로 합쳐서 봐봐. 하나로 합쳐서 보면
같은 종류 사이의 전하에 낑겨 있어야지, 내분해야지만 합력 0이 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요 한 줄로서 너네한테 지금 뭘 다 설명해 준 거야? A와 B와 D의 전하의 종류가 다 동일하다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C의 종류는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거 가지고 알 수 있죠. 요거 가지고. 잘 봐봐. 지금 보시면 A가 B의 전하량의 크기가 4배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내가 한번 C가 플러스라고 가정해 볼게. C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잘 보세요. 지금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 겁니다. 맞죠? A가 C를 오른쪽으로 밀 겁니다. D가 C를 왼쪽으로 밀겠죠. 그런데 B랑 D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은데 D가 미는 힘이 훨씬 세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D의 전하량이 지금 큰 상황이죠? 근데 이번엔 D가 왼쪽으로 왔대. 그럼 D가 C를 미는 힘, A가 C를 미는 힘, B가 C를 미는 힘이 있을 텐데 D가 C를 미는 힘이 훨씬 세야 된다며. 그럼 얘 힘 오른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힘 왼쪽으로 받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C가 플러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죠. 만약 너네가 A, B, D를 마마마로 잡았으면 C를 플러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A, B, D의 전하의 종류는 동일한데 뭐랑 반대다? C랑은 반대다라는 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C를 저는 마이너스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누구의 전하량이 더 크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가 상황에서 보시면 가 상황에서 지금 C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각각 A, B, D로부터 A로부터 왼쪽으로 힘 받고요, B로부터 왼쪽 힘 받고요, D로부터 오른쪽으로 힘 받는데 두 마리 합한 게 너랑 같아야 되는데 맞죠? C가 중간에 낑겨 있고 거리가 똑같으니까 지금 D의 전하량이 더 커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B보다. 맞죠? 그러니까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D가 더 커야 됩니다. 니은, B, C는 전하의 종류가 반대니까 서로 당기는 전기력 맞습니다. 디귿이 문제죠. 디귿은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쓴 조건이 뭔데? 안 쓴 조건이 A가 F 맞는 거랑 C가 9F 맞는 거 아직 한 번도 안 썼잖아. 그치? 그거를 디귿에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 좀 합시다. 자, 지금 가 상황에서 이제 A를 봐볼 거예요. A. 누구한테 받는 힘 갈까? B와 C와 D한테 받는 힘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너네 D의 전하량 먼저 구하자. D의 전하량. 봐봐. 지금 요 가의 C를 먼저 볼 건데 자, 다시 우리 방향까지는 방금 판단했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A랑 C랑 얼마 떨어져 있어요? 2D 떨어져 있죠? 그럼 2D 제곱하시면 4D 제곱이니까 그냥 4라고 쓸게요. 4분의 두 마리의 전하량을 곱하면 C의 전하량 모르니까 QC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4QC가 되죠? 그럼 4, 4 날아가니까 QQC로 A가 C를 지금 왼쪽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똑같이 B가 C를 당기는 거는 왼쪽으로 지금 QQC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전체 합성이 0이 되려면은 D가 C를 얼마로 당겨야 돼요? 오른쪽으로 EQQC로 당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D는 EQ겠다라는 사실을 전하량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 가 상황에서 A를 볼 거고요. A는 B와 C와 D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죠. 오케이? 지금 AB 같은 경우에는 B가 A를 왼쪽으로 미니까 마이너스 4Q제곱만큼 밀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C가 A를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4D제곱분의 4QQC니까 오른쪽으로 QQC만큼 맞죠? D는 지금 봐봐. D는 A를 왼쪽으로 미는데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거든? 그럼 9D제곱분의 8Q제곱이니까 왼쪽으로 9분의 8Q제곱만큼 힘을 주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얘 합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합성하시면은 9, 4, 36이 되고요. 36에서 더하시면 9분의 44Q제곱 플러스 QQC를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F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F. 왜? 왼쪽으로 F 힘 받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를 봅시다. C도 보시게 되면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B가 C를 미는 거, D가 C를 당기는 거, A가 C를 당기는 거 보셔야 되니까 A, D, B 순서로 봅시다. 오케이. 그럼 A도 C를 당길 테니까 얼마로? QQC로. 왜? 4D 제곱분의 4QQC니까 그럼 D가 C를 당기는 거는 2QQC겠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C를 당기는 거는 QQC겠죠. QQC. 그럼 다 같이 합성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QQC밖에 안 남게 되고요. 요게 지금 몇 F야? 9F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QQC가 얼마다? 2분의 9F다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어디다가 넣으면 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화면 나오는군요. 대입하시게 되면요. 9분의 44Q제곱이라는 게 뭐랑 똑같더라? 2분의 9 넣으시면은 무엇이 됩니까? 2분의 11이 되죠. 2분의 11F더라.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넣어주시면은 쇽 넘어가면은 플러스로 변하죠. 2분의 11F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Q제곱이라는 게 얼마더라? Q제곱이라는 게 넘기시면은 4, 그 다음에 넘기시면 9니까 8분의 9F랑 같다. 두 마리를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디귿,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묻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나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을 구해봐야죠. 누구한테? 각각 D, C, B한테 받는 전기력입니다. D랑 A의 전압의 곱은 8Q제곱, 거리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8Q제곱만큼 힘을 받을 거고요. C랑은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4D제곱분의 4QQC가 될 거니까 오른쪽으로 QQC가 되겠죠. 그럼 B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9D제곱분의 두 마리 더 하나 곱해주시면 4Q제곱이니까 왼쪽으로 9분의 4Q제곱이겠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Q제곱이 8분의 9F였으니까 8Q제곱은 왼쪽으로 9F, 너는 9분의 4Q제곱은 왼쪽으로 2분의 1F, 그 다음에 QQC는 2분의 9F였으니까 QQC는 오른쪽으로 2분의 9F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합성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9F 플러스 4F니까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5F가 나오죠. 즉 왼쪽으로 힘을 5F 받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선지가 맞다라는 거 판단하셔서요. 답은 4번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 만만치 않죠, 그쵸? 별표 3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디귿선지에서 계산이 조금 많은 거 빼고는 기억 니은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조건 하나로 전화의 종류를 모두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랑은 이어서 10번 에너지 준이 이어서 들어가 봅시다. 네, 이어서 1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9번까지 촬영을 했고 오늘 이어서 10번부터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 C, D를 나타낸 거고요. 표는 n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각 양자수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전이하는 전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때 방출되거나 흡수하는 광자 에너지는 뭐랑 비례한다? 진동수랑 비례하고 파장이랑은 반비례한다라는 공식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진동수랑은 비례, 파장과는 반비례라는 관계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기억 선지부터 봐봅시다. 기억.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요. 이 4에서 양자수 4에서 양자수 2로 방출되는 친구니까 그때의 에너지값 차이만큼으로 계산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때의 에너지값 차이는요. 이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와 곱하기 플랑크 상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F를 구하고 싶으면은 H, 플랑크 상수를 분모로 보내주시면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니은 람다 B와 람다 C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파장이 크다라는 거는 진동수가 작은 거니까 에너지가 작은 거거든. 맞죠? 지금 보시면 B는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고요. C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니까 에너지가 B가 더 큽니다. 그럼 파장은 B가 더 짧아야죠.
니은은 땡. 디귿은 요거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람다로 준 게 있으면 너네는 바로 뭘로 전환하셔야 돼요? 진동수로 전환하시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합니다. 왜? 진동수는 에너지랑 비례하니까. 그럼 진동수로 전환하시게 되면은 FD라는 건요. FA 마이너스 FB 플러스 FC가 되죠. 이 식을 조금 변환을 해보시면요. FB 플러스 FD는 얘만 이렇게 넘긴 거야. 그러면 이게 FA 플러스 FC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즉, B와 D에서의 에너지 차이 값을 더하면은 A와 C에서의 에너지 차이 값을 더한 값이랑 같다라는 선지가 나오거든. 봐봐. B와 D를 더하게 되면요. 몇에서 몇 차이가 돼요? 에너지 4에서 1 차이가 되는 거고요. A와 C를 더하면 C와 A를 더하게 되면 똑같이 4에서 1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역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1번 봅시다. 11번 별표 3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주기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보십시다. 그럼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거 봐봐. A는 전이할 때 2에서 1 차이만큼 에너지 값 차이를 방출하겠죠. 그 2에서 1 차이가 108 이제로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3에서 1 차이를 구해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3에서 1 차이는 2에서 1 차이에 해당하는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과 3에서 2 차이에 해당하는 D 에너지 값 차이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마리를 더하게 되면 128 이제로가 기역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봅시다. 기역.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만약 길면은 에너지 값이 작은 거죠. 지금 봅시다. A랑 B랑 비교하래. 에너지가 B가 더 크죠? 그럼 파장은 A가 더 커야 되니까 기역 선지 맞는 선지. 니은 기역은 128 이제로다 맞습니다. 디귿. 전자가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C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B를 빼주면 되죠. 왜? C는 4에서 1 차이고요. B는 3에서 1 차이니까 빼주시면 4에서 3 차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C에서 B를 빼주시게 되면 몇이 남습니까? 7 이제로가 남는 거 맞지? 그치? 그 7 이제로라는 건 이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F라고 하면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의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를 분모로 보내주시면 H분의 7 이제로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번의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C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스펙트럼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맞죠? 람다 세로는 A, B, C 중 하나래요. 봅시다. 파장이 증가한다는 건요. 진동수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마리 선 중에 람다 제로라는 거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친구예요. 에너지 간 차이가. 그치? 그러면 어차피 A, B, C 모두 N은 2로 떨어지는 발모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에너지 값 차이가 제일 작은 친구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A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기억.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3.4가 아니죠. 3.4랑 1.5의 차이니까 약 1.9 정도 될 겁니다. 기억은 땡. 니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에너지 값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니까 C가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C에서가 더 크다. 디귿. 람다 제로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니까 땡. 답은 니은으로 가시면 되고요.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3번 봅시다. 13번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별표를 한 개 친 이유는 쉬워서 근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에 따른 스펙트럼 계열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 계열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도 오른쪽으로 가면 파장이 증가하니까 진동수는 감소하고 에너지 차이가 제일 작은 계열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A, B, C가 라이먼, 발머, 파신이라고 했으니까 라이먼이라는 계열은 N은 1로 떨어지는 친구들이었고요. 자외선을 방출했죠. 그 다음에 발머 계열은
N은 2로 떨어지는 친구들이고요. 가시광선을 방출하고요. 파시엔 계열은 N은 3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고요. 뭐를 방출합니까? 적외선을 방출했었죠. 에너지 차이가 제일 작은 친구들은 누구예요? 파시엔 계열이 제일 작죠. 라이먼 계열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너가 파시엔 계열, 너가 발머 계열, 너가 라이먼 계열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래. 파장이 가장 짧다는 거는 진동수는 가장 크다는 거고요. 그럼 그 계열에서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큰 친구들을 나타내는 거죠. 즉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 기억 같은 경우에선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거, 니은은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 디귿은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걸 각각 나타낸 거죠. 오케이, 기억, B는 발머다. 맞습니다. 니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야 되니까 기억이 디귿보다 커야 됩니다. 디귿, 니은은 전자가 3에서 2로 전이할 때가 아니라 무한대에서 2로 전이할 때가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클 테니까 땡입니다. 답은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이어서 이제 에너지 띠 들어가 봅시다. 에너지 띠. 자, 14번. 그림은 고체 AB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요. A의 원자가 띠의 전자는 F0의 빛을 흡수해가지고 전도띠로 전이한다고 합니다. HF0는 E3와 E1보다 작다고 하네요. 그쵸? 그럼 이 HF0라는 에너지를 먹으면은 E1에서 E3로 전이할 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B에서는 전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물어보고 있어?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죠? 니은, B의 진동수가 F0인 빛을 비춰도 그게 이 에너지 준위간 차이보다 작으니까 전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먼저 봅시다. 디귿은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띠간격이 작아야지만 올라가기 쉬우니까 띠간격이 작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은 A가 훨씬 좋겠죠. 이제 기억을 볼 건데요. 기억은 주의하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개념. 원자가 띠는 그 원자가 띠가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아니죠. 원자가 띠 안엔 무수히 많은, 원자가 띠는 전도띠는 에너지 띠 안엔 무수히 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띠 안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다 같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 하나 챙겨가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원자가 띠의 제일 높은 범위에서 전도띠의 제일 낮은 범위까지 가는 게 얘네가 최소로 먹을 수 있는 에너지인 거야. 맞죠? 최소로 먹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우리 에너지 준위에서는 정확히 그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먹어야지만 전이할 수 있었죠. 그거보다 더 먹어도 전이가 안 됐고 덜 먹어도 전이가 안 됐거든. 근데 여기선 더 먹어도 전이할 수 있죠. 왜? 여기에서 이쯤에 있는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원자가 띠의 최상부에서 전도띠의 최하부까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만 먹으면 되는 거야. 맞죠? 더 많이만 먹으면 된다는 거 아시면 되니까 기억, A의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 차이보다는 무조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HF0라는 광자 에너지는 뭐보단 크겠다? 저 최소 차이인 E2에서 E1을 뺀 값보다는 크겠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은 땡이다. 즉 답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요. 디귿은 몇 번이니? 디귿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런 거 조금 주의합시다. 15번. 그림 가는 고체 ABC의 전기 전도성을, AB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라고 하니까 전기 전도도가 제일 좋은 친구가 도체겠죠. 그래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림 나는 ABC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냈대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있는 친구가 도체이니까 너가 C. 그 다음에 원자가 띠와 전도띠 띠간격이 각각 있는데 띠간격이 작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가 반도체인 B, 너가 절연체인 A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C의 에너지 구조는 X다. 맞습니다. 니은, 전기 전도성은요 지금 Y가 Z보다 안 좋죠. 왜? 얘는 띠간격이 크니까. 디귿이 중요한데요.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 자,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는 게 선생님, 반도체랑
전원체는요, 띠간격이 있으니까 상온에서 전도띠의 전자가 없어요 라고 해요.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엔 띠간격이 있긴 있지만 띠간격이 절연체에 비해서는 좁죠. 그러니까 상온에서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는 전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절연체보단 잘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는 무조건 반도체가 절연체보단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전기 전도도가 그나마 좀 좋으니까 몇 개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절연체는 띠간격이 커서 거의 못 올라가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가 아니라 B가 A보다 많다가 맞으니까 답은 기억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자, 16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처음 풀으면 틀리는 문제인데 왜 틀리냐? 전기 전도도 공식을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저항에 대한 설명부터 봅시다. 저항. 저항이란 거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 단면적분의 일단 길이로 구할 수 있었죠? 왜? 단면적이 크면요, 전자가 지나가기 편하죠?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자가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단면적이 크면은 저항이 낮은 거고 단면적이 좁으면은 저항이 큰 거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도 길이가 짧은 거를 전자가 통과하는 거랑 길이가 긴 거를 전자가 통과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편해? 길이가 짧은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단면적과 길이가 같을 때 하나는 구리고요. 하나는 플라스틱이래. 그러면 어디서 전기가 더 잘 흐르는데? 라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구리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 공식에다가 나타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재질에 따른 저항이 다른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비례상수를 도입하자라고 한 거죠. 그 비례상수가 비저항 로가 된 거예요. 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비저항에 들어가는 B자가 B자가 아니야. 저항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 비저항과 저항은 비례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항과 비례함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비저항이 크다라는 건 저항이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비저항의 역수를 하나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즉 비저항이 크다는 거는 저항이 큰 거니까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잖아.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겠다? 전기 전도도 시그마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야? 만약 비저항이 작아, 그러면 저항이 작은 거잖아. 맞지? 비저항이 작으면 저항 자체가 작은 거니까 전기가 더 잘 흐른다. 즉 전기 전도도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을 만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기 전도도 공식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RA분의 L이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봅시다. 지금 원기둥 모양의 A, B, C를 준비하고요. 각각 전기 전도도를 물어보고요. 뭐 다양한 자료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 A에서 C로 넘어갈 때 전기 전도도가 몇 배가 됐어요? A에서 C로 갈 때는 전기 전도도가 2배가 됐죠. 이 전기 전도도가 2배가 됐다고. 근데 무슨 값이 똑같니? 똑같은 값이 없죠, 아직. 자, 길이가 몇 배가 됐어요? 길이가 2배가 됐습니다. 길이가 2배가 됐어요. 근데 저항도 몇 배가 됐어요? 저항도 2배가 됐죠? 그럼 단면적이 몇 배가 돼야 될까? 어차피 이미 길이도 2배 있고 저항도 2배 됐으니까 의미 없고 의미 없어. 근데 전기 전도도가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럼 단면적이 2분의 1배가 돼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단면적은 0.2의 2분의 1배인 0.1이겠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똑같이 A와 B를 비교해 봅시다. A와 B. 이 공식 한번 더 써볼게. RA분의 L. 자, A와 B를 비교할 건데요. 길이는 지금 두 마리가 동일합니다. 맞죠? 길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단면적도 똑같네. 와우. 근데 저항이 몇 배가 됐어? A에서 B로 갈 때 저항이 2분의 1배가 됐죠? 그럼 전기 전도도는 2배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기억이 1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은 10이다. 맞습니다. 니은은 0.2보다 작죠? 지금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비저항은 낮은 거야. 역수 관계니까. 비저항은요,
A가 C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 전기 전도도가 낮으니까 저항이 큰 거거든. 즉 비저항이 크다라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요.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디귿 선지를 많이 헷갈리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네, 이어서 17번 봅시다. PN 다이오드 문제죠. 17번. 네, 교류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 별 3개입니다.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17번. 지금 보시면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PN 다이오드 AB 전원장치 S1, S2 저항 오실로스코프가 연결된 회로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S1, S2를 모두 닫는데요. 그쵸? 그 다음에 그림 2와 같은 전압을 발생시킨다는데 딱 봐도 지금 전압이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걸 봐선 교류 전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오실로스코프를 관찰했을 때 다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맞죠? 그 다음에 S1을 열어버린대요. S1을 여니까 라의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S1을 열어버린 라부터 보는 게 우리 편하겠다. 맞죠? 그럼 제가 0부터 t까지의 시간을 주황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지금 보시면 S1을 열어버렸으니까 S2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때 지금 B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맞지? 이때는 B에는 전기가 흐르는 상황이구나. 즉 첫 번째 상황에서도 B에는 전기가 흘러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봐볼까? 두 번째. 이때는요 S1을 열어버리니까 전기가 안 흘러요. 맞죠? 근데 S1을 닫으면 전기가 흐르네? 그럼 이때는 A의 전기가 흐르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때는 S1을 열어버리니까 A의 전기가 안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는 왼쪽에 P니까 무조건 전기가 일로 들어가야지 흐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초록색 시점일 때는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로 흘러가지고 요렇게 흘렀던 거죠. 맞죠? 그럼 주황색 경우일 때는 반대로 흘렀을 테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흘러야 되니까 너가 P형, 너가 N형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오실로스코프에 걸리는 전류의 방향도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게 나오겠죠. 기억, X는 N형 반도체다. P형 반도체다. 맞습니다. 니은, 다의 결과에서 0에서 t까지는 B가 켜지는 시간입니다. 디귿, S1은 닫고 S2는 열어본대. 한번 봐보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S1은 닫고 S2는 열어버린대. 그치? 그럼 누가 죽어버리는 거야? B가 죽는 겁니다. 맞죠? 그 상황에서 다를 반복하면 라와 같은 상황이 나오냐라고 묻고 있는데 아니죠. 왜? B가 죽어버렸잖아. B가 죽었잖아. 그치? 근데 누구는 흘러요? 지금 보시면은 A는 흐르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라의 결과와 동일하지 않고 대칭 그래프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18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18번. 네, 요것도 PN 다이오드 문제인데요. 얘는 그래도 직류전원 2개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어려워할 것 같아서 별표 2개입니다. 얘도 좀 큰 그림으로 봅시다. 보시면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다이오드 AST 저항 스위치 S1, S2 직류는 2개로 회로를 구성하고요. X는 P 또는 N이라고 했고 S1을 A 또는 B, 그 다음에 S2를 열고 닫을 때 각각 C, D에서의 빛의 방출 여부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오케이, 순서대로 봐보자. A에 연결했대요, S1을. 그치? 그때 제가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이때 A에 연결했대. 그럼 플러스가 요 방향으로 나가겠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때 S2를 여니까 C에도 안 흐르고 D에도 안 흘렀대요. S2를 열어버리니까 C에도 안 흐르고 D에도 안 흘렀다고. 그럼 봐봐.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흐를 일은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 S2를 닫아도요 D에는 안 흐른대요. 무조건 이 길은 막힌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서 어디에 흐르겠다? B에 흐르겠다라는 거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S2를 닫았을 때는 C에 흘러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가서 S2를 닫았을 때 C에 흐르려면 요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PN이겠다라는 것도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안 흐르려면 들어갈 때 N형이 마주해야 되니까 이렇게 PN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B에 연결했을 때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B에 연결했을 때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때 보시면요. S2를 열거나 닫아도 C에는 안 흐르죠? 왜?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N형으로 박히니까 안 흐르게 됩니다. 근데 뒤에는 열거나 닫아도 흐른대. 그러면은 A로 들어가서 요 방향으로 흐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까 주황색일 때는 요렇게 들어가서 요 방향으로 흐르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흐르겠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 상황이나 어느 상황이든 간에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방향은 항상 아랫방향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오케이. 기억. X는 P형 반도체다. X는 N형입니다. 니은 S1을 A 연결하고 S2를 닫으면, 즉 주황색인 상황에서 뒤에는 전류가 안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방향 전환 맞습니다. 지금 S1을 B에 연결하고, 지금 초록색 상황이죠. 초록색 상황. S1을 B에 연결하고 A의 N형에 있는 반도체. 지금 보시면 B형에 연결하면은 A에는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서 양공과 결합할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물질의 전기적 특성 3점 문항 전부였고요. 에너지 준위 파트랑 반도체 파트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전기력 파트가 조금 많이 어려웠으니까 전기력 파트 위주로 조금 많이 복습하시면서 3점 문항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2점 문항 먼저 듣고, 말이 꼬이네. 지금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래요. 자, 2점 문항 먼저 듣고 그 다음에 3점 문항 들으시면서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랑은 자기적 특성에서 이어서 만납시다.